자,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월 18일 날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무료 연애 진단에 세 번째 상담 38살 에런 모라이입니다. 이름 자체도 에런 모라이인가봐요. 예.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예. 한국 사람이시겠죠? 헤어진 후 붙잡는 이메일을 몇 번 보낸 이유로 키를 달라거나 짐을 가져가라는 등의 직접 만나자는 이메일을 보낸 건 그 사람입니다. 그 이후 붙잡거나 매달리는 메일이며 전화를 한 적은 없어요. 저번 주 금요일 밤에 제가 일 끝나는 시간에 바로 맞춰 내일 토요일 몇 시에 올 거야? 라고 묻는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몇 시가 좋으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너 마음대로 해. 그래서 아침 11시쯤 갈게 했더니 그래 그럼 그때 보자 라고 해서 토요일날 만났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아주 냉정한 태도로 일관하더라고요. 짐은 그 사람이 전부 저 대신 다 싸놨더라고요. 제 차가 큰 편인데도 같이 살았던 시간이 2년이라 그런지 짐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하나하나 싣는데 옆에서 하나씩 문 앞으로 가져다 주길래 안 그래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뒤로 잠깐 주춤해 있다가 차에 이거 다 들어가겠냐? 계속 짐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다 들어가려나? 하면서 자꾸 본인이 내 짐에 손을 대며 가져다 주더라고요. 하지 말라는데도 현관 앞에서 계속 놔주는데 짜증이 날 뻔했죠. 아무튼 같이 키우던 고양이 한번 안아주는데 눈물이 나서 빨리 슬쩍 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그걸 또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감시하는 건지 뒤따라오면서 거기에 있는 건 뭐 별거 안 남았던데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가 하면서 뒤통수에 대고 뭐라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짐을 계속 챙기며 밥은 먹었냐 물어보니 밥 다 먹고 배부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짐을 챙기는데 박스에 본인이 이미 침구류, 세탁류 써놓고 이미 대문짝맞게 써놔서 알고 있는데도 그건 침구류고 그 위에 박스는 화장실 용품이야 이러길래 미리 싸줘서 고맙다 간단하게만 대답했어요. 그 후에 짐을 차에 싣는데 은근히 너무 많아서 다 못 싣겠는 거예요. 일단 짐을 새 집에 풀어놓고 다시 올까 물어보려고 어머 짐이 너무 많다 이거 다 못 싣겠다 지금 그래서 말인데 말을 딱 잘라먹고 괜찮아 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가져가 라고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노는 거 잠깐 바라보다가 그래 잘 지내고 있는 거지?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레깅스에 짧은 상의를 입고 있었고 5kg가 빠진 상태라 뱃살이 많이 빠졌는데 계속 짐을 실을 때마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잠깐 대화를 해보려고 잘 지내냐고 물으렸는데 제 자켓을 주면서 이제 가 운전 조심하고 그러고선 제 가방이랑 자켓을 들고서 계속 옷 입고 이제 얼른 가 하는 거예요. 저는 마무리 굿바이를 하려는데 말도 맞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왔습니다. 짜증이 났지만 한숨만 쉬고 푸시 좀 하지마 알아서 갈게 하고 바로 문 열고 나왔습니다. 이 남자 대체 뭔지 그 이후로 연락 서로 일치 안하고 일만 하고 지냈는데 그 사람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때 방문할 거지? 일 쉬고 놀러 오면 좋겠다 라고요. 그 남자는 페이스북이 없고 저는 페이스북을 요새 아예 안 들어가서 그 사람 어머니께서 아직까지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지 없는지 상황을 전혀 몰랐거든요. 자, 아직 어머니께서는 헤어진 줄 모르시는 건지 꼭 방문해줘 응? 이런 말에 그 사람 스케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고 말을 애들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 어머니께는 본인이 알아서 말씀드리라고 냅두고 전 상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남자 완전 제게 정 떨어진 거 맞죠? 헤어지고 어쩌면 나머지 짐
가지러 가는 날이 마지막이 되어서 영영 볼 수가 없는, 못 볼 수도 있는데 어쩜 이리 매정하고 못돼 먹었는지요. 지금 이 남자의 심정이 뭔지 궁금합니다. 한 3개월쯤에 좀 후에 마지막 짐 가지러 가겠다고 하면 좀 더 착하게 대해줄까요? 새 집에 와서 짐을 풀어보니 저희 둘이 찍은 사진, 자기가 사준 모든 추억의 물건은 제게 싹 다 돌려줬더라고요. 자기 집엔 마치 아무도 안 살았다는 것 마냥 사진이랑 제가 써준 편지나 다 박스에 넣어놨더라고요. 헤어지고 보기 싫은 사진 편지가 지가 버릴 것이지 왜 제 집에 싫어 보이는 심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는 게 최선이겠죠? 네,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만 봐가지고는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번에 상담 내용을 갖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 남자가 되게 화를 많이 내고 감정적이었거든요. 알코올 중독 증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런 남자로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남자분에게 뭐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갖다가 한 가지 측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걸 본인이, 아론 머라이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뭐 본인을 잘라내려고 하는 건지 이것까지도 잘 알 수는 없어요. 예. 되게, 그러니까 짐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자기가 착착 쌓았다는 것 자체도 보면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감정이 있다라고 보이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만 봐가지고는 솔직히 파악이 안 됩니다. 예. 여태까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패턴들을 보고서는 좀 그 사람의 이런 행동 패턴을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것만 가지고는 분석하기 힘들어요. 예. 일단은 연락 없이 지내는 게 일단은 맞겠고요. 예. 뭐 잔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남자분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뭐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사연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뭐랄까, 그 사람의 여태까지 했던 행동 패턴이나 이런 비슷한 행동 패턴을 보고서 그 사람의 그 심리를 분석을 해야지 맞거든요. 근데 이 사연에선 딱 한 가지 행동 패턴밖에 안 나요. 이전에 이런 행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르고요. 예, 일관된 어떤 행동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감정적인 대처인지 아니면 진짜 뭘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만 요런 걸 가지고 뭔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보가 없어요, 여기선. 예. 예, 전혀 여기에서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예. 자, 뭐 이렇게 하고요. 예, 이 남자분이 뭐 워낙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는 거는 뭐 자기가 뭔가에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어서 자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워낙 이분이 좀 여태까지 상담한 내용들만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너무 빠져 있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인생이 너무 안 좋게 얘기하면은 좀 이게 바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너무 바닥이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겠죠. 막 이렇게 빨리 보냈다가도 또 찾을 수도 있고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좀 정서적으로 불안하면요, 한 번은 확 보냈다가 또 생각나서 또 연락했다가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측되는 행동들은. 하지만 지금 이것 가지고는 이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게 별로 의미도 없고 분석도 안 돼요. 예. 이거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333님이 이제 궁금한 거를 올려주셨다고 하는데, 333님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자, 12월 18일 날,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제목은 궁금한 거 올려도 되나요? 이렇게 올리신 내용입니다. 333님이 올려주신 내용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코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미루코님 알게 된 건데요. 듣다 보니 인생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사연을 올리려고 했는데 쓰고 보니 너무 개인적인 내용이 많고 해서 이거는 유선 상담으로 그냥 신청하려고요. 근데 이제 사연을 적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남친이 교제 중에 아주 오래전 구 여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편이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가볍게 뭐 이런 사람 만났었다 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이 사람 때문에 그래도 도움도 많이 받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묻지도 않는 이야기를 에피소드 몇 가지를 들려주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레 궁금한 점이 생겨서 저도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걸 다 말해줘요? 그럼 그걸 갖다 다 말해줘요. 예. 그 사람이 첫사랑이어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니 첫사랑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듣고도 오래전에 지나간 사람이라 그다지 기분은 나쁜 편은 아니었어요. 아, 그랬구나 하고 신경 안 쓰고 말았는데 헤어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어땠었는지 되짚어 보다 보니 싸우고 다시 만났을 적에도 그 사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 일단 오래된 여자친구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 왜 그러냐. 이거는요, 인간의 내면에 남아있는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기억이 많이 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아픔을 줬거나 상처를 줬거나 이랬을 때 기억이 더 많이 나게 되겠죠. 인간의 뇌는요, 여러분들 좋은 걸 기억하기보다는 나쁜 걸 더 많이 기억을 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행동을 했다거나 뭐 내가 상을 받았다거나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건 자기가 잘 기억을 해내지를 못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별로 큰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가 별로 이게 뭐 어떤 위기에 처했다던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는 상황이었다던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걸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인간의 그냥 기본적인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남자친구분이 저 여친 15년도 더 된 그 여자를 갖다가 잊지 못할 만한 어떤 충격이 있었나 보죠.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런 걸 얘기도 하는 거 봅니다. 뭐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고 뭐 이런 것도 이게 이야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충격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라는 놈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 본능, 그 다음에 양심. 이렇게 이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분이 자꾸 예전 기억을 떠올리고 예전 아픔을 떠올리는 이유는요, 이 자아가 많이 좀 뭐라고 해야지?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봐요. 이 자아라는 놈과 자존감이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예. 자아의 크기가 자존감의 크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아의 크기도 축소가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아는 원래 본능과 양심 이 사이에서 이드와 슈퍼에고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이 인간의 비의식의 주인입니다. 근데 비의식의 주인 역할을 잘 못하고 관리 역할을 잘 못하면은 이런 예전 기억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할 수도 있죠. 예. 계속 예전 얘기를 꺼낸다라는 건 요런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론적인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분석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사건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예. 이제까지 만났던 여자친구들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부모님 다 소개시켜주고 그랬었다 이런 말도 왜 하는 건가요? 전 그다지 원하지도 않았고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이 말에도 그냥 아 그랬구나 라고만 하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딱히 두 가지를 말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생각되는데 한 번은 크게 싸우고 다시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일상 대화 중에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전 남친의 상담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올리게 돼요. 이게 진짜 지금 우리 333님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이것만 이런 질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나 뭐 정상이나 비정상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걸 갖다가 뭐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의 감정이라던가 인간의 행동은 상황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요것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잘 몰라요. 예. 예, 사연을 좀 자세히 적어주십시오. 예. 별로 크게 333님이랑 아름머레이님 사연을 통해 별로 배울 게 없어요. 예. 궁금한 것도 이게 상황이라는 게 별로 이게 좀 뭐랄까 상황이 이렇게 지배를 하는 상황도 아니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갖다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대답해주기도 어렵고 뭐 이게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떤 키가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별로 사연을 읽었는데 우리가 크게 배울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